자, 얘들아, 드디어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다. 정말 언제 오나 싶었던 9월달 평가원이 끝났어. 그지? 자, 너희들은 다 어떤 마음인지 선생님이 헤아릴 수는 없을 거야.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 내 인생 어쩌나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수시 시즌이어서, 아, 나 안 되겠다. 수시로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다. 얘들아,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뭐냐면 지금이 9월달이잖아. 그럼 어찌됐든 간에 수시를 포함해서 한 12월달까지 정도면 결판이 나.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대학을 갈지가 정해질 거야.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 12년 동안의 공부를 이제 마무리 지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얘들아, 그 마무리를 짓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보다 한 3배는 더 힘들 거야.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기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얘들아, 무너진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야. 왜냐면 대부분은 무너져. 학교 분위기도 망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수시로 붙어야 된다는 마음뿐일 거야. 얘들아,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하나인 거야. 선생님이 수시를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종합전형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교과전형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너희들이 어떤 길을 택하든 간에 그게 무서워서 택하는 길이 아니라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어. 마지막 마무리만큼은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뭘 하더라도 항상 매듭 짓는 게 중요하고 막판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말은 교과서에서도 들을 거야. 그치 얘들아? 근데 교과서에서 듣더라도 참 이게 쉽지가 않아. 정말 쉽지 않다 얘들아.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어떤 길을 가든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거. 나는 망했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나를 내팽겨 쳐놓다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얘들아, 정말로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니까 일단 이 길로 가서 성공해보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달려들기를 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해설 강의 들어가 보자. 만약에 선생님도 포기했으면 선생님도 이 해설 강의 찍지도 않을 거다. 이걸 찍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틀린 것들 하나하나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꼭 우리는 대학을 가자는 얘기야. 얘들아, 영어는 절대평가다.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2달도 충분해. 그게 뭐 최저를 위해서든 뭐를 위해서든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것 정도는 2달도 충분하다. 마음 딱 잡고 우리 2달 마무리 해보자. 그게 어떤 길이든. 자, 그럼 얘들아 한번 시작해보자. 자, 이번 9월달 평가원은 참 재밌었어. 미안해, 재밌었다는 게 뭐 정말 문제가 재밌다는 게 아니라 어려웠어.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 어려웠어.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가장 큰 이유가 이 대입학 문제 있지. 소위 말하는 요지, 주제, 주장 같은 거 있지. 대입학. 여기가 헬이었어. 거의 수능 역사상 역대로 얘들아, 이 18번에서 23번 사이에 두 문제가, 즉 22, 23번 문제가 두 문제가 껴있어. 오답률 베스트 10에. 두 문제가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문제가 나온 거야. 얘들아, 어마어마한 거야. 두 문제가 50%가 안 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머지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어려운 시험이었어. 그래서 떨어진 친구들이 많아. 반면에 별 생각 없는 친구들은 또 많은 친구들이 있어. 은근히 이번에 또 3등급까지 올라간 친구들도 많을 거야.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은근히 있잖아. 그래도 실력이 먹히는 시험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어려운 유형이 그렇게 안 어려웠어. 막 빈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고 다른 유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 근데 요 두 문제에서 말린 친구들은 망했고 안 말린 친구들은 괜찮게 본 시험이었다고 보면 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봅시다. 그리고 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봐보니 얘들아, 선생님 생각에는 무조건 수능은 9월보다 어렵다. 자, 선생님 예측이야. 난이도 예측해볼게. 무조건 9월보다 어려울 거다. 지금 어려운 걸로 간 보고 있어. 수능은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너희들 대비 확실하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어에서 진짜 발목 잡힌다 얘들아. 얘들아, 다시 말해줄게. 79랑 81이랑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89랑 91도 마찬가지야. 69랑 71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영어도 요 정도만 신경을 쓰자. 오케이. 내가 만약 미대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필요한 등급 3등급이라든지 2등급까지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미 75점 나왔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나요가 아니라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공부는 매일 해야 돼. 내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공부는 얘들아 매일 해야 절대로 변수가 없어지는 거야. 운 좋으면 80점 나오는 거고.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우리 마무리해보자.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는 다른 과목도 신경을 쓰면서 최저가 필요한 친구들은 최저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점수가 필요한 친구들은 그 점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다음에 포기하는 거다. 알겠지?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 종합전형을 다 써가지고 이제는 종합전형 다 썼고 전 몰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이 자기소개서 접수 시즌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얘들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까지 마무리 지어야 돼.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야. 붙겠지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놀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너희들의 12년간의 공부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법이라는 거 선생님 믿고 끝까지 가보자.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한번 들어가 보자. 우선 대입학 문제부터 봅시다. 대입학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주제문만 정확히 찾으면 됐어. 그리고 정확히 독해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했어. 그 문장을 받아들이는 능력. 그래서 까다로웠어. 주제문도 잘 안 보이고.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우리 20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자. 어려웠던 친구들은 20번부터 많이 틀렸거든? 얘들아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20번부터 엄청 틀렸어. 그래서 우리 20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왜냐면 20번 문제가 어디까지 어렵냐면 얘들아 여기까지가 어려워.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대충 이런 말인가? 라고 넘어갔는데 이제 영어 해석에 집착하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고민하다가 시간을 다 날린 거야. 잘 봐. 일단 해석은 해줄게. 자, 요렇게 부사들이지. 간다. 일단 너가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일단 너가 시작을 한대. 자, 보는 걸 칭찬을 보기 시작한대. For what it is.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하는 것. 이것이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칭찬에 대해서 보기 시작한다면이 되는 거야. This constant little evaluative outburst from adults라고 돼 있지. 이러한 어떠한 지속적인 작은 평가하는 그러한 결과들은요. 어른들로부터 그러한 폭발물들이니까 얘를 그냥 결과로 보는 거다. 그러한 결과물들은요. 시작하는 거야. 만들어내기를 시작하는 거다.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다. 자, 그 손톱이 being dragged down. 손톱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being 끌려 내려가게 하는 거지. 어디를? 여기를. 백보드 칠판 아래를 긁혀 내려가게 하는 손톱이 칠판 아래로 긁혀 내려가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the same 명사 as 명사와 같은 명사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as라는 거 뒤에 얘가 명사가 되고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다. 요 명사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요 문장이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일단 너가 칭찬을 이것이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보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작은 평가적인 요소들은 결과들은 어른들로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같은 효과를 칠판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그러한 손톱과 같은 역할을 한대. 대체 칠판 아래로 손톱이 여기까지 해석이 되면 다행인데 이것도 해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넘어가야지. 칠판 아래로 손톱이 내려가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모르지. 그 뒤에 있겠지. 그리고 얘들아 이어지는 문장은 반드시 무슨 문장이야? 같은 문장이잖아. 너희들이 반드시 얘들아 진짜 실전 문제를 풀 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절대로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다음 문장 가서 연결시키면 돼. 한번 가보자. You begin to root for. 봐봐. 연결시키려니까 또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나왔다. root for라는 거 모르지 얘들아? 얘 응원하다라는 뜻이야. 이걸 근데 알 수 있을 리가 없지. 그러면은 root for 하는 거야. 아이들이 뭐 하는 아이들이냐면 이거 하도록 하는 거다. 주도록 하는 거야. 그의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어떠한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달콤한 것들의 맛을 주도록 하는 거지. turning around to them, 그들에게 돌아섬으로써 그 다음에 말하는 거지. good praising 이라고 말하라는 거지. 요 문장도 어려웠어. 봐봐. 좋은 칭찬이었다 라고 말하게 함으로써야,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섬으로써야, 즉 그들의 달콤한 것들에 대한 맛을 잡아내야 돼. 얘들아, 그럼 요 달콤한 것들이라는 게 뭘까? 앞에 나타낼 만한 게 뭘까? 달콤한 것. 자, 나올 만한 게 praise지. 얘가 이렇게 연결돼야 돼. 독해를 진짜 잘할 거면. 그래서 이 칭찬의 달콤한 맛을 그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주려는 아이들이 되는 거지. 자, 그들에게 돌아서서, 그 선생이나 부모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좋은 칭찬이었다라고 말하라는 거지.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면, 부모들이 칭찬하는 걸 왜 하는 거냐면, 너는 이제 시작하는 거지. 아이들로 하여금 나도 칭찬해줘.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부모가 칭찬을 해. 야, 너 잘하는데? 그럼 부모가 바라는 거는 아이가 자기한테 좋은 칭찬이었어. 나 그 칭찬 받고 힘이 됐어. 라는 그 칭찬을 돌려주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요 문장이야.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를? 이렇게까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영어를 잘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가야 돼? 넘어가야지. 얘들아, 선생님 뭐라 그랬어? 대입 파악은 전지문을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제 문장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선생님은 이거는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보면 보이지.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넘어가야지. 그리고 나서는 여기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잖아. 우리가 대입 파악 독해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이 그랬잖아. still 같은 게 나와.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나라는 뜻이지. even so가 있었고 nevertheless, nonetheless가 있었지, 얘들아. 그리고 아니면은 그러나라고 쓰인다라고 했지.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아무리 말했는데 그러나라고 말하면, 그러나 뒤에 있는 요 문장이 당연히 뭐가 될까? 그렇지, 주제가 되겠지. 라는 생각만 했으면 사실은 여기 앞에 문장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선생님은 해석을 해줬지만 사실은 그냥 오케이, 뭐 칠판을 가지고 내려가나, 오케이, 뭐 칭찬을 돌려주나, 그들에게 돌아서나 필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이 또 있다. 다음 문제. 이런 것만 보면 돼. It's not an easy habit. 가주어는 쉬운 습관이 아닙니다. 깨기, 진조하기, 진조하는 것은 쉬운 습관이 아니라는 얘기야. 쉽지 않다는 얘기야.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 요거 이렇게 보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자. 그 브레이크가 헤빗을 꾸며주는 거고, 여기는 그냥 주어 자동사 보러 봅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습관입니다. 깨기에 쉽지 않은 습관이라는 뜻이야. 자, 깨기에 쉽지가 않대.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왔지. 그런데 봐봐. 그런데 그 습관, 앞에 나와 있는 뭔가 칭찬하는 그런 습관은 깨기 쉽지 않다라고 되어 있지. 잘 봐. 그 습관은 깨기 쉽지 않다. 그런데 그 습관은 깨기 쉽지 않다. 그럼 필자가 왜 쉽지 않다고 말할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돼. 필자가 왜 쉽지 않다고 말할까? 깨긴 깨야 되는데 그 깨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겠지. 그럼 어떤 습관을 깨자는 거겠지. 근데 그 습관은 뭔가 칭찬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는 첫 문장을 봤을 때 알았지, 얘들아? 요 정도 잡으면 거의 다 잡았지. 자, 들어간다.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이 가주어, 여기가 가주어다. 자, 이상해 보일 수도 있대. 최소한 처음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거야. 뭐 하는 것이? 진조하는 것이. 칭찬을 멈추는 것이 이상해 보일 것 같대. 같은 얘기지. 깨기가 쉽지 않은데 칭찬을 깨라고 말하는 거는, 멈추라고 말하는 건 이상해 보인대. 오케이. 그리고 이것은 느낀다. 애지도 마치 어디까지 느껴지냐면 너가 굉장히 차갑고 그 다음에 억누르고 있는 거야. 어떤 거를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그런데 또 나왔지. 여기 스틸 가지고 첫 번째 관심을 줬고 또 번난다. 그런데 또 나왔다. That it soon becomes clear. 자, 그것은 명백해진 거지. 뭐가 명백해진 거냐면 이것은 제안했다는 것이 뭐를?
목적어를. We praise more because we need to say it. 우리가 칭찬하는 거야, 더 많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뭐라기보다는, 이거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그거를 들어야 해서만 하니 아니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칭찬을 하는 이유는, 봐봐. 우리가 칭찬하는 이유는 아이가 진짜 그 칭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것을 말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칭찬한다는 거지. 자, 그럼 얘가 좋은 거지. 아이들이 칭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말해야 되니까라는 거지. 얘가 그러면 안 좋은 거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봤으면 여기서 끝냈다.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요 첫 두 문장이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요런 게 전혀 잡히지가 않는 거야.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런 게 안 보였을 때 대충 보니까 뭔가 칭찬하지 말라는 거네. 여기가 들어오는 거지. Stop praising. 칭찬하는 게 이상해 보이는데 그 칭찬하지 말자는 거잖아. 왜? 진짜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해야 돼서 하는 거니까. 진짜 걔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상해 보일 거래. 그리고 굉장히 깨기 쉽지 않은 습관이래. 됐지 얘들아? 칭찬은 깨야 하는데 깨기 쉽지 않은 습관이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보면 다 보였지 얘들아? 요렇게 보는 거다. 특히 대입학 문제 풀 땐 얘들아, 중요하게 읽어야 될 문장을 단서를 잡아내가지고 그 문장을 읽고 주제 추론하는 연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이래서 그럼 정답으로 가보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보고. 자, 정답으로 가봐. 칭찬하지 말자는 거지. 자, 일단 칭찬하지 말자니까 칭찬이 필요하겠네. 칭찬이 안 되는 거 다 지우면 되겠네. 칭찬. 지지까지는 남자. 이거 조언 안 되겠지. 자, 칭찬을 그만하자. 그 다음에 그만하자니까 얘도 없겠지. 그만하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실제로 많이 갔다.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삼가야 한다라고 돼 있어. 이 선지가 아주 교묘해. 이거를 자칫 잘못 보면은 무조건 지지를 삼가야 된다? 그게 대응 정답이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되는 것 같아. 무조건적인 지지를 삼가야 된다. 이렇게 지지하면 안 되는구나. 아이들한테 칭찬을 멈춰야 되는구나. 근데 얘들아,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준다 라는 얘기가 여기 있니? 이런 거 두 개 따질 때야. 어른들은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칭찬한다가 돼 있니? 그러면은 무조건적인 지지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아이들이 안 좋은 행동을 해도 좋게 칭찬한다는 얘기가 있어야겠지.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갈 만한 게 있어 얘들아. 선생님이 대입학 문제에서 무조건 뭐라 그랬지? 정답으로 가는 거는, 정답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지? 대입학은 반드시 핵심 소재가 존재한다 그랬지? 핵심 소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그 대입학 문제는 없다 그랬지 얘들아. 그러면 지지랑 칭찬은 다른 거다. 지지해주는 거는 그냥 나 지지해 그거지만 칭찬은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야. 사실은 두 개가 다른 거기도 한다.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주제 문장을 보니까 It's not an easy habit to break라고 돼 있지. 이것은 깨기 쉽지 않은 습관이래. 그러면은 습관 쉽지 않아. 하지만 그만하자는 얘기지. 정답 1번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된다. 정답은 1번이야. 어려운 문제기는 했어. 3번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문제야.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 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맛이 나가는 거야. 정답은 1번이 된다 얘들아. 요렇게 따지는 거다. 요 주제 문장 그대로 들어갔지. 반드시 핵심 소재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다. 됐지 얘들아? 정답은 1번 되는 거고 다시 말해줄게. 3번과 1번이 고민이 될 때는 주제 문장으로 가서 주제 문장이랑 다시 이렇게 선지 두 개가 헷갈릴 때는 너희들이 꼭 그 주제문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 주제문의 내용과 똑같은 걸로만 답으로 가면 돼. 이렇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삼가야 한다.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어른들은 지지한다는 내용이 아니지. 여기 잘 봐.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아이들이 설사 나한테 잘못해도 어른들은 그거를 정말 지지해준다. 부모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지 얘들아. 칭찬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번 되는 거다. 의무감에 칭찬하지 말라는 거지. 아이들은 칭찬해야 되니까 칭찬해야겠다는 그 의무감 아니라 그랬지. 그런 얘기니까 칭찬하는 습관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1번 되는 거다.
얘로 가면 안 돼. 요렇게 20번부터가 어려운 그러한 대입 파악이었어.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이러한 대입 파악 문제는 주제문을 정확히 잡아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한번 21번도 가보자. 재밌었어. 여기 뒤에 한번 읽어볼까? 근데 가기 전에 오케이, 읽어보자. Whenever that's true. 자, 그것이 사실일 때마다 It's time to rethink. 자, 시간이었다는 거지. 뭐 할 시간이냐면 다시 생각할 시간이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이라는 거지. 자,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unconditional support. 자, 무조건적인 지지입니다. Love with no strings attached. 자, 조건 없는 지지를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래.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지. 어떠한 붙어진 연결고리도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지. That's not just different from praise. It's the opposite of the praise. 사실은 얘들아, 3번으로 절대로 답을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지금 정말 마지막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볼까? That's not just. 그것은 단순히 그냥 다르다는 게 아니야. 칭찬과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있잖아. 칭찬의 정반대라는 거야. 그럼 필자는 여기서 뭘 말하냐면 칭찬의 정반대가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지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20번이 정답이 안 되는 이유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야, 얘들아. 요거를 아마 안 할 뻔했네. 깜빡할 뻔했어. 요거를 적나라하게 나와 있잖아. 칭찬과 반대가 되는 게. 근데 너희들이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요 문장을 읽고 요렇게 잡아내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면은 칭찬과 정반대인 거지. 그러면은 무조건 지지적인 삼가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가 틀린 거다. 정확히 선지를 말하면. 선생님이 처음에 답을 찍은 기준은 너희들이 정말 실제 문제를 풀 때 헷갈릴 때 답으로 가는 방법을 말해준 거야. 아, 여기는 뭔가 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말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 핵심 소재로 가자는 가는 거고. 진짜 이 지문을 분석하려면 사실은 요 마지막 문장을 보는 거다. 아이들이 필요한 거는 무조건적인 지지야. 근데 그 무조건적인 지지라는 거는 칭찬의 정반대 의미야. 그럼 지금 필자가 말하는 거는 칭찬을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러면 칭찬의 정반대니까 무조건적인 지지는 하자는 거지. 그러면은 3번 선지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삼가야 한다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지, 얘들아. 요렇게 푸는 거다. 정답은 1번 된다라는 거 정리해두고 우리 21번으로 가보자. 어려운 문제였어. 얘들아, 어려운 문제였고 요런 식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21번으로 가서 봅시다. 이건 어렵지 않았다. 이건 쭉쭉 풀어볼게. 자, 들어간다. 사람들은 때때로 make downward social comparison. 자, 아래에 있는 어떠한 사회적인 비교를 한대. 무슨 말일까? 자, 여기 나와 있네. 동격. 즉 무슨 말이냐면 비교하는 거야. 그들 스스로를 더 열등하고 혹은 굉장히 잘 못 사는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거지. 즉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지. To feel better. 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랑 뭔가를 비교한다는 거지. 오케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네. This is self-enhancement. 자, 이것은 어떠한 자기 향상하는 겁니다. 일자리, 즉 일터에서는. 그런데 발생하는 것이야. When the only available comparison target we have is superior or better off than we are. 자, 발생하는 게 뭐가 일어나냐는 거야. 어떨 때냐면 유일하게 어떠한 가능한 한 비교 대상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유일한 비교 대상이 더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더 잘 사는 거지, 우리보다. 그럴 땐 어떠냐는 거야. 뭐가 발생하냐는 거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보다 좀 아닌 사람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조금 더 괜찮음을 느끼는데 만약에 비교 대상이 전부 다 나보다 뛰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는 거지. 자, can self-enhancement motives still be served in such a situation? 자, 자기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동기가 여전히 도움이 될 거냐는 거지. 그러한 상황에서도. Yes, 그렇습니다. 도움이 된대. 그럼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열등한 사람과 비교한다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요 but 뒤에지. 요 but 뒤에가 잘 봐야지. 여기가 지문의 핵심 소재이겠지. 그럼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열등한 사람과 비교할 때가 아니라 우리보다 우수한 사람과 비교할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지를 보고 싶은 거지. 한번 가봅시다. 그렇대.
It's captured by the self-evaluation maintenance model. 자, 어떤 잡혀졌 뜻이야. 그럴 수 있대. 잡혀진 거지. 어떤 자기평가에 유지하는 모델에 의해서. 자,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요. 이동하는 거야. Between two process. 계속 두 가지 과정에서 reflection과 comparison. In a way that lets us maintain favorable self-views. 자, 바로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유지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그 호의적인 스스로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런 reflection과 comparison을 쓴다라는 거지. In areas that are not especially relevant to our self-definition. 자, 특히 어떤 분야냐면 특히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거지. 우리의 자기 정의에 있어서, 자아 정의에 있어서 부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우리는 참여하는 거야. 어디에? 반영에 참여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게 보이면 진짜 잘하는 거거든? 여기서 말하는 comparison이 뭘까? 열등한 사람들과 있을 때다. 그러면은 대조가 되는 거겠지. reflection이라는 게 뭘까? 얘는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들과 있을 때다. 요게 보이면 돼. 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아첨하는 거야. 연관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성취와 연관시킴으로써 스스로한테 아첨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suppose가 나오면 예시가 시작이 되지. 자, 그러면 reflection 한다라는 거지. 뭔지 봅시다. 너가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보자. 너의 어떠한 운동 기술에 대해서. 그런데 너의 친구가 그 승리하는 위닝골을 넣었대. 결승골을. 중요한 축구 시합에서. 그랬을 때 너는 beam with pride. 굉장히 꽉 차게 되는 거야. 어떤 프라이드. 그리고 경험하는 거지. 어떠한 상승을. 당신의 자신감에 있어서. 그 다음에 기쁨을 가져가는 거야. 그녀의 승리에 대한 축하에서 마치 연관되어서 이것이 너의 승리인 것처럼 그녀의 승리를 가져간다는 거지. 그럼 이 과정 전부 다 지금 뭘 말하는 거지? 예시니까. 요 과정 전부 다 reflection을 말하고 있다는 게 보이면 되는 거지. 끝났지, 얘들아? 요게 보이면 되는 거다. 요게 이제 실력이야. 자, 그럼 여기가 다 reflection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반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우수한 사람이랑 있을 때는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취가 마치 내 성취인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지. 그치, 얘들아? 좀 더 가보자. 끝났네. 자, 그러면 이거지. 그러면 필자는 계속 어떤 관점을 말하고 있어? 핵심 소재가 뭐야? 바로 요거지. self-enhancement.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어디? 여기 있어. feel better. 자, 여기 있지. self-enhancement. 자, 근데 이때는 열등한 사람이랑 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근데 우수한 사람이랑 있어도 여전히 유지되냐? 그렇다라고 말했지. 그러면 끝났지. 사실 여기가 또 주제문이다. 의문문이 나왔고 대답했지. 아, 그러면은 우수한 사람들과 있어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자기를 향상됨을 느낄 수 있는 거지. 뭘 통해서? reflection을 통해서. 오케이. 정답 뭐가 되는 거야? 가보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지. 자기 분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성공도 축하해줄 필요가 있다. 자기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랑 우수하고 열등한 사람들 나온다. 성취도가 낮은 사람들과의 비교는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취도가 높은 사람이랑 비교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가 나오는 거다. 사람들은 성취도가 높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지 않 그런 말이 아니라 성취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을 반영해가지고 높아지게 만드는 거야. 타인의 성취를 자신과 연결하여. 그치? 걔가 지금 골 넣으니까 내가 골 넣은 것처럼 하는 거지.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다. 정답 5번 되는 거지. 요렇게 가는 거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얘들아, 이제 대망의 22번으로 가보자. 대망의 22번. 자, 얘는 정답률이 얘들아 무려 40%였어. 40%. 그지? 40%였어. 이런 문제가 대입하게 나올 거라고 선생님도 정말 사실은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근데 답으로 간 친구들은 전부 다 뭐로 갔냐면 3번. 마음이 아파 죽겠어. 마음이 아파 죽겠어. 정말 이거는. 선생님이랑 한번 가보자. 주제 문장만 찾으면 된다 그랬다. 자, 들어간다. 첫 번째 문장부터 주제 문장 찾으러 가보자. 몇몇 심리학자들은 믿습니다. 목적어를 믿습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이. 통찰력이라는 얘기인가 보다.
자, 결과라는 거야. 리스트럭처링이 뭐냐면 구조조정이거든. 모르면 넘어가. 어떤 결과냐면 문제의 뭐야 결과야. After a period of non-progress, where the person is believed to be too focused on past experience and get stuck 이라고 돼 있지. 자, 뭐한 후에냐면 어떠한 기간 후에야. 발전하지 않는 기간 후에. 문제의 뭐에 대한 결과라는 거지. 그곳에서는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은요 믿어지는 거지. 너무 집중한다고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거기에 묶여 있다라고 보는 거지. get stuck이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여기가 끝나는 거지. 그래서 몇몇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믿냐면 통찰력이라는 것이 문제를 구조조정한 결과래. 발전이 없어서. 그리고 거기서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과거의 경험에 집중해가지고 막혔다는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좀 더 가보자. A new manner to represent the problem is. 자, 새로운 방법이래. 그 문제를 표현하는 그러한 새로운 방법은 자, 이거야. Suddenly discovered. 발견되었습니다. Leading to different path. 야기시키면서 다양한 다른 길로 to a solution. 그 해결책으로 가는 지금까지 예측되지 않은 그러한 해결책으로 가는 다른 길을 제시해준다는 거지. 얘들아,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만 대입학 문제가 어려우면 첫 두 문장이 어려워. 잘 잡히지가 않아. 그러면 거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주제 문장을 찾는 거야. 뭘 믿고 대체 어디에 집중한다는 거야? 좀 더 가보자. It has been claimed that. 자,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진주어를 주장하는 거야. 어떠한 특정한 지식도 혹은 경험들도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 성취하기 위해서는 통찰력을. 그 문제 상황에서 통찰력을 성취하는 데는 어떠한 특정한 지식이나 경험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대. 사람들은 사실상 one should break away from experience. 한 사람은요 break away from 빠져나와야 돼. 경험으로부터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그 정신이요 wander 돌아다니게 해야 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통찰력 얻을 수 있다는 거다. 오케이, 그렇게 주장을 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번 문제에서는 스틸이었다면 22번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지. 얘들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니까 여기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주제문 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기까지는 통찰력이 인사이트가 왜 생길까만 잡으면 되는 거지. 필자가 말하고 있는 이거밖에 없잖아. 통찰력은 어떻게 생길까만 말하고 있잖아. 전체적인 내용을 완벽히 못 잡아도 통찰력은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를 말하고 있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연구들은 보여줘 왔다라고 말하면 여기는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거지. 그럼 여기가 연구 결과가 되는 거지. 그럼 대놓고 얘랑 얘를 합쳐가지고는 뭐가 되는 거야? 요지가 되겠지. 한번 가보자. 통찰력은요 실제로 결과라는 거야. Ordinary analytical thinking, 보통의 분석적인 생각의 결과가 바로 통찰력이라는 거다. 그러면은 통찰력이라는 건 왜 생겨? Ordinary analytical thinking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글은 통찰력은 왜 생기는가? 얘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지. 끝났지 얘들아? 그리고 선지로 가봐. 자, 2번 3번 보자. 요거를 주제 문장이라는 걸 봤으면 통찰력은 분석적인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거잖아. 그럼 분석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생기는 거잖아. 그럼 봐봐. 분석적인 생각의 중요성이지 in ing 뭐야?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있어서 통찰력을 얻음에 있어서 분석적인 생각의 중요성 이라고 말하면 통찰력을 얻으려면 분석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왜? 통찰력이라는 거는 분석적인 생각의 결과물이니까 정답은 2번이 돼야겠지. 3번 봐봐 얘들아. 3번 선지 잘 봐. 이거는 지문을 이해해야 돼. 다시 말해줄게. 요 지문은 통찰력이 생기는 원인을 말하는 거지. 3번을 볼게. 통찰력의 공헌이야. 새로운 관점을 형성할 때 통찰력의 기여야. 자, 그럼 방향성이 다르다. 얘는 통찰력을 얻음에 있어서니까 통찰력이 결과물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봐봐. 통찰력이 기여하는 거지. 그럼 얘는 통찰력이 원인이고 새로운 관점을 형성한다고 말한 얘가 결과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얘들아? 다시
통찰력이 원인이고 그게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점이 결과가 되는 거잖아. 근데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통찰력이 어떤 걸 만들어내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통찰력은 왜 생길까가 궁금한 거잖아. 통찰력은 여기 대놓고 나와 있잖아. 결과물이라고. 결과물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통찰력은 결과라는 거잖아. 여기서는 통찰력이 결과가 되는 거잖아. 얘가 원인이 되는 거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잖아. 이거의 원인으로 이게 생기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인사이트가 원인이고 새로운 관점이 결과가 되는 거잖아. 그럼 지문이랑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지. 정답은 다시 2번 되는 거다. 얘들아, 그냥 요 문장 그대로 갖다 붙여 쓰면 주제 문장 되는 거지. 여기 nevertheless 문장이랑 그냥 똑같은 문장 된다. 너희들이 이 nevertheless 문장을 보면서 거기다가 연구 결과니까 여기는 무조건 주제겠네. 그럼 요 문장을 써야겠네. 정답은 오케이 2번이겠네를 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어려운 문제기는 했어. 이렇게 풀기도.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어려울수록 주제 문제가 어려울수록 이렇게 주제 문장만 잡는 데 신경 쓴다는 거는 좀 기억해 두고 찾아보는 연습을 해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한번 좀 더 보자. 자, 리스트럭처링이 구조조정이야. 문제를 구조조정하는 것은 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적이지 못한 시도에 의해서. 뭐 할 때? 그렇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야기시키면서 뭐를? 새로운 정보가 being brought. 다 가져와지는 거지. While the person is thinking. 사람이 생각하는 동안에. The new information can contribute. 새로운 정보는요.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정답을 전부 다 3번으로 갔다. 얘들아, 주제 문장 잘 잡아야 돼. 주제 문장은 대놓고 여기 nevertheless와 실험의 결과라고 표현했다. 여기가 주제 문장 되는 거를 잡았어야 된다. 새로운 정보를 야기시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을요. 그 해결책을 찾을 때 따라서 만들어냅니다. 아하하는 경험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지. 얘들아, 여기서 이걸 가지고 낚은 문제가 되는 거야. 즉 어려운 문제의 특징을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자꾸 낚고 있지.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 대놓고 주제 문장이 있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가면 된다. 통찰력은 결과물이야. 이 지문의 핵심은 통찰력은 왜 생길까야? 통찰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가 궁금한 게 아니다. 통찰력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통찰력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다. 통찰력이 어딘가에 기여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두면 정답은 2가 되는 거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익혀둡시다. 자, 그리고 또 23번으로 가보자. 자, 23번으로 가서 23번 대입학 마지막이야. 얘도 어려웠어. 얘는 정답률이 한 49%. 야, 얘들아, 두 문제가 나왔어. 50% 미만의 문제가. 말도 안 되는 문제야, 이게 사실은.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진 않았다. 조금 까다로웠어.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간다. 부사절. 자, 소비자들이 부족할 때야. 적절한 정보가 뭐 하기 위해서냐면 어떠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보가 부족할 때 정부들은요. 빈번하게 step in, 걸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뭐뭐 하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구합니다. 뭐를? 목적어를 요구하는 거야. 회사들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는 거지. 정부가 개입한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이 적절한 정보가 없을 때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미국에서는요. We are all familiar with. 우리는 매우 친숙합니다. 모두가. Mandatory nutritional information placed on food product. 자, 의무적인 영양 정보야. 놓여진 거지. 음식 제품에 놓여진 의무적인 영양적인 정보에 친숙하다는 거지. 오케이, 좀 더 가보자. 자, 그 다음에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that monitors American stock market. 여기까지가 주어. 자, 뭐 시큐리티와 그 다음에 뭐 거래 교환 커미션이래. 감시하는 거지. 미국의 어떠한 주식시장을 감시하는 그런 애들은요. 강요합니다. 회사들로 하여금 목적격 보호하라고 충족시키도록 강요하는 거야. Certain reporting requirement. 특정한 어떤 보고 필요 양식을 축적시키라는 거지. 즉 보고할 때 그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은 충족시키라는 거지. 그들의 주식이 리스트 되기 전에 그 익스체인지 교환하도록 뉴욕 스탁 그 주식시장 같은 데서 팔리기 전에
뭔가를 충족시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전부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정보를 공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소비자들이 정보가 없을 때는, 정보가 부족하면은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지. 그러면 정보 부족, 정보 공개에 대한 얘기겠지. 그러한 보고서들은요, 도와주는 거야. 확실하게 하는 걸. 뭘 확실하게 하냐면 private investors, 자,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믿을 만한 정보를. On which to base their investment decisions. 자, 그 위에서 기초화하는 거야. 그들의 투자 결정들을 기초화하는 거지. 오케이. Often, however. 그러나 종종 또 however 나왔지? 그럼 여기가 또 중요하겠지. 오케이. 그러나 종종 이러한 규정들은요, 적절하게 효과가 있지는 않았다는 거지. 오케이. 그 엔논 스캔들이 2001년도에 명백하게 보여주듯이 완전하게 잘 작동한 건 아니라는 거야. 자, 오일 거래 회사인 엔논은요, its books, 책을 요리했다지, 책을 조작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과장하기 위해서지. 이것의 수익성을, 그 의무적인 리포트에서 수익성을 과장하기 위해서 책을 요리했다니까 조작했다가 되는 거다. 됐지, 얘들아? 자, 그 다음 좀 더 가보자. One outcome of Enron's subsequent financial collapse. 자, 결과야. 엔론의 어떠한 이후에 금융 어떤 붕괴의 결과는요, was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도입이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설계되어진, 향상시키도록 정보의 신뢰성을 컴퍼니들이 제공해야만 하는, 그 대중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그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어떠한 고안된 새로운 규칙의 도입이었다는 거지. 됐지, 얘들아? 자, 그럼 필자가 원하는 건 뭐가 되는 걸까? 여기 나와 있지. 정보 공개지. 그치? 자, 정보 공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거 조금 더 가보자. 이게 어려웠던 이거야. 1번 문제 가보자. 정보 공개에 대한 얘기가 없어. 금전적인 조언이야. 더 좋은 시장 수익성을 위해서가 아니지. 지금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고 말고를 말하는 거지. 자, 새로운 사업에 출연을 말하는 게 아니지. 새로운 사업이 나왔다 아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인 주식 투자야. 아니야, 이것도. 이런 얘기 아니지. 정보를 공개할까 말까에 대한 얘기다. 정보를 공개할까 말까에 대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inflated figures. 자, 증가된 수치, 부풀어진 수치. 투자에 어떠한 이끄는 힘인 부풀어진 수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 정보 공개를 말하는 거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전부 다 정보 공개의 관점이 없지. 그나마 가까운 게 뭘까? 진실을 밝히는 거야. 시장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미는 거지. 시장의 신뢰성. 정보를 공개하면 소비자들이 신뢰도가 높아지겠지. 그나마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얘여서 정답은 4로 가는 거다. 얘들아, 정보를 공개하냐 마냐만 잡았어도, 정보를 어떻게 공개해야 될까만 잡았어도, 이 글의 핵심 소재가 정보 공개라는 것만 잡았어도 5번, 3번, 1번, 2번, 1번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뭔가 이걸 충족시키는 거지.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뭔가 정보를 주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지. 정답 4번 되는 거다. 됐니? 자꾸 시장을 신뢰하는 쪽으로 밀어내는 거지. 그게 진실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 4번 된다는 거 정리했어. 자, 얘들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었던 게 대입화학 유형이었어. 자, 얘들아, 대입화학 유형을 마무리 짓기 전에 다시 한마디만 해줄게. 대입화학 유형은 절대로 틀리면 안 돼. 근데 얘들아, 22번이나 23번 정도 같은 난이도로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 너희들은 꼭 마음속에 이걸 새겨두자. 첫 번째가 핵심 소재다. 이 글의 핵심 소재는 과연 무엇일까? 그 소재는 반드시 정답에 들어가 있다. 두 번째가 주제문이야. 아까 선생님 계속 말했지. but, still, nevertheless 같은 거. 주제문을 주제문으로 바라보는 연습만 하면 돼. 선생님 도케인 세이다오 책에 다 써있다. 그 주제문 되는 표현들. 그런 것들 가지고 이게 주제문이겠냐라고 접근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거만 좀 명심하고 우리 대입화학 문제는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수능장에서는 남들 다 낑낑댈 때 우리는 정답으로 갑시다. 오케이? 요런 연습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 확실하게 합시다. 자, 얘들아, 선생님은 여기까지 끝낼 거고
자, 선생님은 바로 이제 28번, 29번 풀을 거거든. 선생님이랑은 또 다음 문제 해설 강의에서 다시 보자.